때 어떻게 갔었냐. 여기 탐색, 그죠? 여기 탐색이 있었죠? 탐색에 음, 데모 계정, 그죠? 요거 이동하면은 여기로 우리가 여기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로 이동이 됐었고,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의 마스터 뷰의 데이터가 실제 지금 현재 활동 사용자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서 하나하나 보고 있습니다. 구글 애드 광고 캠페인 했을 때 실적도 그죠? 나오고 있죠? 클릭수에 따라서 수익이 가장 판매량이 많은 제품 이런 거 나오고 있고요. 지난 7일간 뭐 이렇게 해서 전자상거래 기여도 볼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이게 홈이죠? 홈이고 볼 수 있다라고 있어요. 이 구글 어널리틱스는 자동으로 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해당 데이터를 쉽고 편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각종 보고서를 제공해요. 실시간 개요 보고서도 있고요. 지난 5분 동안 지금 사이트가 몇 명이 지금 여기 바로 여기 지금죠? 이 사이트를 얼마나 지금 접속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실시간 기능은 뭐냐라는 걸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각 페이지 뷰는 발생한 다음 몇 초 후에 보고서에 반영된다. 실시간 보고서에 표시되는 데이터는 리얼타임 쇼다 라고 해서 현재 기아의 사이트를 방문 중인 방문자 수가 나와 있죠. 여기 지금 현재 몇 명이 지금 방문해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서 더 만약에 엣지나 이런 걸로 한번 더 접속을 해볼게요. 이게 사용자 수가 늘어나는지 봅시다. 그래서 엔터 쳤을 때 이게 올라가는지 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엔터를 엔터 쳤고 지난 5분 동안 이게 이렇게 초당 뭐 이런 게 나오죠. 페이지 뷰도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바로바로 반영되진 않고 아마 조금씩 저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크롬으로 또 접속을 해보면 여러분도 지금 접속이 된 상태여갖고 아마 지금 여기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크롬으로 했고 엣지로 했고 또 파이어폭스로도 뭐 접속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머천다이즈를 계속 접속을 하시면 이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에 이런 페이지 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조작을 가능하다 뭐 이런 게 그죠? 사람들이 풀어서 얼마든지 뷰 이거 히트수나 이런 거 올리는 그런 또 전문 대행 업체들이 있었죠. 광고 대행 업체들이나 뭐 그런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도 뭐 차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데스크탑과 모바일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현재 방문자의 지리적 위치나 현재 방문자를 추천한 키워드 및 사이트가 뭔지 현재 방문자가 조회 중인 페이지, 시간 전환 수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의 프로모션에서 발생한 전환, 오늘 뭔가 프로모션 했을 때 실시간으로 그죠? 전환이 돼서 프로모션에서 진짜 어떤 액티비티가 있고 뭔가 구매에 이어지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의 콘텐츠를 조회 중인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도 있고요. 잠재 고객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잠재 고객 계열을 눌러보면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용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었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면
이 사용자는 정확히 뭐냐라는 거죠. 이 선택된 기간 내에, 그 기간은 어디서 선택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죠? 일주일, 지금 5월 25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세션을 발생시킨 순사용자의 숫자라는 거예요. 이 측정 항목에는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가 둘 다 포함이 된다라고 그랬죠. 세션이 뭐냐? 이거를 정의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세션은 일정한 기간 내에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상호작용의 집합이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세션 1에 여러 건의 페이지를 조회한다든가 이벤트, 소셜 상호작용, 맞춤 변수 및 전자상호작용이 포함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세션을 종료, 아까도 여기 뭐 세션이 지금 종료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정의하는 세 가지는 사용자 활동이 없을 경우 30분과 자정이 넘어갈 때, 그리고 사용자가 한 캠페인을 통해서 방문했다가 떠난 후 다른 캠페인을 통해 다시 방문한 경우 우리가 이 사용자의 종료 시간을 정의한다. 사용자의 종료 시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평균 세션 시간은 모든 세션의 전체 시간을 전체 세션 수로 나눈 거있고요. 그래서 구글 애널리틱스가 이 세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종료 시각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균 세션 시간 측정 항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문자는 적어도 2개 이상의 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참여가 있는 첫 번째 페이지가 조회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페이지 확인이 없거나 첫 번째 페이지 조회에 참여가 없는 경우에 웹사이트에서는 세션 시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세션 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유형의 참여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라고 했죠. 이탈률은 또 뭔가? 뭐죠? 이건 사용자가 세션에서 다른 페이지에 상호작용하지 않고 첫 번째 확인한 페이지를 바로 사이트를 떠난 단일 페이지 세션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예를 들어봤고요. 페이지 수.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용자당 세션 수, 세션당 페이지 수, 신규 방문자, 이탈률, 페이지 뷰 수,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뷰겠죠? 페이지 뷰는 전체 세션 동안 전체 방문자가 조회하면 전체 페이지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된 페이지 조회 처리 방식 때문에 부풀려지고요. 세션당 페이지 수는 웹사이트에서 세션당 발생한 평균 페이지 조회 수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단일 페이지가 반복적으로 조회했을 때 반영된다. 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트 컨텐츠 보고서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좀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인기 이벤트 보고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획득, 그리고 행동, 전환. 있죠? 전환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곁으로 사용자가 몇 명,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목표 개요 보고서,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 인기 이벤트 보고서, 다양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 보고서들을 통해 사용자가 언제 접속했는지, 어떤 페이지에 있는지, 이런 여러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면, 이 실시간은 홈페이지의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거고요. 잠재 고객은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거예요. 획득은 사용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구글 어널리틱스는 꽤 많은 형태의 보고서를 제공해요. 그래서 각각의 보고서가 모두 서로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의 큰 범주를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맞춰 쉽게 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먼저 이 큰 범주죠. 요거에 대해서. 보고서, 그죠? 실시간 잠재고객 획득. 행동이 있어요, 행동. 획득을 한번 가보면 개요가 있죠?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냐? 이 구글 머천다이즈라는 이 사이트를 어떤 경로를 통해 들어왔냐? 직접 들어왔다. 뭐 페이드 서치, 페이드 서치를 해서 들어왔다. 지불되는 어떤 서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들어왔다. 연관된 걸 통해 들어왔다. 근데 대부분 직접 다이렉트로 많이 들어오네요.
사용자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구매로 이어지는 전자상거래 전환이 얼마나 되고 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행동은 그래서 여기 행동도 눌러보면은 개요 눌러보면 사용자가 홈페이지 내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이겁니다. 페이지를 얼만큼 받는가, 홈페이지 수 얼마나 머무르는가, 이탈은 얼마 하나, 이런 것들. 페이지 주로 홈을 많이 오겠죠? 바스켓을 많이 가네요. 바스켓을 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죠? 이런 것들. 바스켓 HTML을 가보면 이거는 여기서 바스켓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 장바구니인가 바스켓이? 그렇네요. 장바구니 쪽을 많이 판단. 로그인도 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에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전환된다 이런 얘기죠. 돈으로, 이제 돈의 흐름이 전환되는 거죠.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용자를 파악하는 게 전환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 싶으면 고객으로 가면 되고요. 현재 홈페이지 접속해 있는 실시간 정보를 보려면, 접속해 있는 사용자에 대한 걸 보려면 실시간으로 보는 거죠. 이게 과거 잠재 고객은 그동안 어떠한 사용자가 접속을 했는지를 잠재 고객으로 보는 거고, 현재 실시간은 현재 접속한 사용자를 보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어떤 페이지를 많이 보는지 알고 싶으면 이 행동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아, 이런 페이지를 많이 보는구나 라는 거죠. 장바구니, 스토어, 구글 리디자인, 뭐 이런 어페러, 옷, 사인닝, 뭐 로그인하는 데인가요? 어쨌든 홈을 제일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잠재국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이용 상황을 분석하는 거고 실시간 상황 분석하고 사이트 컨텐츠도 인기 이벤트 목표 개요가 있나요? 이거. 획득 각각의 이제 뭐뭐가 있는지를 보시고요. 이벤트가 있죠, 그죠? 인기 이벤트가 있어요.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게 바로 이벤트죠. 이게 인기 이벤트 보고서예요. 근데 실시간 요거는 이제 거의 했고, 사이트 컨텐츠도 여기 있죠? 사이트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는가, 여기 이거고, 인기 이벤트 볼 때 이걸로 보시면 되죠. 이벤트를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이벤트예요. 그죠? 여기 이벤트 없네요. 그래서 인기 이벤트 보고서가 있죠.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분석하는 게 바로 인기 이벤트 보고서입니다. 획득의 목표도 있을 거고요. 잠재우기 있나요? 목표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여기 전환해 보면 목표가 있고 목표 계획가 있어요. 전환에
전환의 목표의 목표 개요. 이 목표 개요 보고서는 홈페이지 운영 목적의 달성 현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 캠페인도 있는지 볼까요? 캠페인. 이게 모든 캠페인 있죠, 그죠? 모든 캠페인.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통해 접속하는지를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글 머천다이즈 사이트가 어디선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여기로 이제 들어오는데 주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캠페인 보고서 그러니까 어디다 광고를 많이 해야 효과가 있는가, 이 사이트가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모든 캠페인 보고서입니다. 근데 이 구글 어널리틱스 알아보면 모든 회사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 대한 개념, 분석 그런 것들을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회사가 동일합니다. 대부분 다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뭐 구글 어널리틱스는 회사가 대부분이겠지만 자체적으로 구축한 것도 있겠지만 뭐 구글 어널리틱스만큼 뭐 세밀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캠페인 보고서 이거는 사용자가 어떤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는지 분석하는 게 이겁니다. 먼저 이제 잠재 고객 계열을 먼저 보면, 잠재 고객의 계열을 보면, 우리가 1월 달부터 뭐 5월까지 있다. 이 월을 눌러보시고, 여기에서 뭐 3월 1일부터 지금, 그죠? 5월 31일까지로 해서 적용을 해버리면,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어떤 주요 잠재 고객들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사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늘고 있네요. 여기서, 그죠? 요거에 대한 정의는 각각 다 얘기 드렸죠, 그죠? 사용자, 신규 방문자 수, 세션 수, 사용자당 세션 수, 페이지 뷰 수, 세션당 페이지 수, 평균 세션 시간, 이탈률. 여기 리터닝 비지터가 있고 뉴 비지터가 있죠. 언어를 어떤 걸 여기도 언어 이제 바꿀 수 있죠, 내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언어 이제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언어로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저게 구글은 아마 또 그 지역별로 언어가 맞춰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예, 만약에 어떤 기간과 어떤 기간을 비교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여기 비교 대상을 체크한 다음에, 그죠? 작년 2021년 3월 1일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눌러놓고 2021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 2021년 5월 말까지 적용해버리면 작년 상반기 3월달, 작년 3, 4, 5월달과 현재 3, 4, 5월달이 매출이 사용자나 이런 게 사용자가 느냐 주냐,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이 좋은 거고, 그죠? 이탈률이 줄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간별로 보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과거 거고 이게 현재 거다라는 거죠.
이 잠재국의 개요에서 여기 언어와 언어 인구 통계가 있고 시스템이 있고 모바일이 있는데 국가들에 대한 세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좀 더 상세하게 볼 수도 있죠. 네. 국가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도시별로에서 아일랜드,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를 본다. 여기에서 그냥 뭐 뉴욕을 본다. 이렇게 그죠? 그럼 뉴욕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뉴욕의 사용자가 늘고 있는지 그죠? 지도에 표시된 이 동그라미 위치가 세션이 발생한 도시 위치로 알려주고요. 동그라미 크기가 각 도시로부터 발생한 상대적인 세션 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동그라미 클수록 도시의 세션 수가 큰 거죠. 지도 위에서 커서를 움직이면 커서가 위치한 도시 상대적인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여기 기타 옆에 보면은 그죠? 관심도, 그죠? 뉴욕에서의 관심도, 이게 올해고 이게 작년이죠, 그죠? 그래서 대비 관심도가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이탈률이 느는지, 전자상거래 전환이 느는지 줄는지를 볼 수가 있다. 기간별로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올해 뭔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야별로도 볼 수 있죠. 테크놀로지 부분과 뭐 미디어, 스포츠, 라이프 사이클 부분 각각에 대해서 사용자별로 또는 신규 방문자, 세션별로, 동작별로도 볼 수 있고요. 아까 동작은 뭐 사용자가 하는 동작이죠. 전환이 이제 이거라고 했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용자. 행동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파악하는 거고. 수익까지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뭐 보고 측정 기준을 또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전환도 다른 걸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죠? 사용자도 볼 수가 있고 네. 평균 세션 시간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죠. 전자상거래 이제 평균 뭐 주문값 이런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프도 볼 수가 있고요. 상당히 시각화 툴도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전환을 보면 전환 옆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잠재 고객에서 그 기간을 갖다 이제 두 개로 이제 만든 거죠. 비교 기간을 만들었고 전자상거래 가보면
뉴욕만 지금 제가 골라낸 거고요. 특정 항목에서 거래수가 있죠? 특정 항목에서 이제 거래수만 눌러보면 사용자는 어떻게 되는데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사용자도 많고 거래가 많은 게 좋은데 사용자가 많을 때는 거래도 좀 많죠. 아무래도 이게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작년에 비해서 늘고 있나 줄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웹사이트도 거래가 일어나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일단 수익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익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사용자 대비 수익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익은 사용자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날은 좀 주의를 잘 봐야겠네요. 그죠? 사용자와 수익이 거의 일치되는 뭔가 사용자는 56명인데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네요. 그죠? 그죠? 작년에 비하면 작년 4월 10일에는 사용자 20명의 수익이 빵이었는데 올해 4월 10일에 보니까 사용자가 56명이었고 2,252달러 나오죠? 수익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날 뭔가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마케팅을 뭐 잘했다든가 뭐 있었을 겁니다. 그죠? 거래수는 모든 전자상거래 절대적인 수와 배분율을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수를 먼저 보시면 전환 쪽에 있는 거래수를 보시면 모든 전자상거래 절대적인 수와 배분율을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은 이것도 전환이 있는 거죠. 발생한 매출분과 매출의 전체 배분율을 보고합니다. 전자상거래 전환율도 있는데 구매로 이어진 세션의 배분율을 보고합니다. 세션, 전체 웹사이트 세션 중에 몇 퍼센트가 구매로 이어졌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죠? 6%뭐 이 정도죠. 세션 중에서 6%나 이어졌냐. 10% 이상 되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차트는 각 특정 항목의 성능을 전체적인 측정 기준의 평균들과 쉽게 비교 가능하게 하고요. 특정 측정 항목들이 평균을 능가하는지 또는 뒤처지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들을 제공하므로 그에 따라 웹사이트의 장점과 단점 영역을 식별할 수 있게 하니까 중요한 비교 내역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역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역별로도 뭐볼 수가 있을 거예요. 도시를 갖다가 눌러서 지금은 뉴욕으로 이제 선택을 했는데 다시 홈으로 가서 그러면 그래서 국가별 세션도 있고요. 위치를 계열로 가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도시별로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미국이 뭐 구글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도시별로도 볼 수가 있고 뭐 대륙별로도 볼 수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도시별로 했을 때 대도시와 뭐 이게 있어요. 레벨이 도시 레벨도 있고요. 대도시 레벨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먼저 차근차근히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마스터 뷰라고 있는 거죠. 여기 어떻게 들어온다? 구글 어널리틱스에서 여기 탐색에서 여기 어널리스트 데모 계정으로 들어오면 된다 라고 그랬죠. 그 데모 계정 액세스를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바로 여기가 이렇게 계정이 바로 뜨죠. 그죠? 그래서 여기 구글 머천다이즈 스토어에 원 마스터 뷰가 있어요. 그죠? 여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떠요. 문구를 우리가 이제 뭘로 설정할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원 마스터 뷰 이거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외에도 텍스트 뷰가 두 개 있고요. 로 데이터 뷰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설정을 했고요. 여기서 잠재 고객의 개요 보고서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렇게 누를 수 있죠. 그죠? 여기서 잠재 고객 개요. 잠재 고객 개요. 이렇게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혹시 콘텐츠라고 이렇게 쳐보면 콘텐츠가 있고 콘텐츠의 모든 페이지 보고서라는 게 있죠. 행동 사이트 콘텐츠 모든 페이지. 여기 가면 이제 모든 페이지에 대한 게 나오죠. 이 구글 머천다이즈 여기 요 사이트 페이지가 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번에 보고서 형태가 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잘 익혀두시면 충분히 이게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저장이 있죠? 이 저장. 이거를 이용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보고서를 즐겨찾기에다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구성을 저장된 보고서에 저장한다. 저장된 보고서를 조회할 때마다 보고 세그먼트 보조 수정 기준 정렬 등 맞춤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보고서 페이지 이름을. 이거는 페이지 보고서 테스트 이렇게만 할까요? 확인 누르면 여기 저장 맞춤 설정에 저희가 저장된 보고서에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홈에서 눌러서 아까 잠재 고객 계열을 또 가볼까요? 여기 내보내기가 있죠? 이거 내보내기는 뭐 PDF 내보낼 수도 있고요. 엑셀로 내보낼 수도 있고, 스프레드시트로 내보낼 수도 있고, 뭐 CSV로 내보낼 수도 있죠. PDF도 한번 내보내 볼까요? 네, PDF로 내보냈을 때 이게 바로 내보내졌나 봐요.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걸 시트로도 갈 수가 있고요. PDF 내보낸 게 어디 경로로 가는지 시트로도 내보내 볼까요? 아, 여기 바로 떨어지네요. 그죠? 시트.
임포트는 이제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엑셀로도 내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죠. 보고서는 PDF 이렇게 떨어지고요. 엑셀로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마케팅 회사들은 이런 것만 신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죠? 여기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편집할 수가 있겠죠? 근데 디지털 마케팅도 모든 업무가 다 IT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AI나 이런 쪽을 다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건 굳이 안 해봐도 되겠죠? 공유 이런 것도. 그죠? 그리고 통계. 그래서 뭐 전주 동기 대비 웹사이트 실적 이런 것들도 아예 통계를 다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왜 사이트 속도가 문제가 있냐, 상위 페이지 로드가 느려졌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요. 일부 방문 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하락이 됐다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라고까지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네, 문제가 뭐가 있는지도 인사이트도 알려주고 있네요. 그죠? 일부 방문 페이지에서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하락했는데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상위 방문 페이지 중 일부의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하단 추세다라는 거죠. 전주 동기 웹사이트 대비 실적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평균 세션 시간이 뭐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션당 페이지 수가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간이고요. 이거가 탐색 그래프죠. 주석도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주석도 새 주석 만들어서 여기서 뭔가 주석을 달 수 있다라고 했죠. 저장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 비교 일정을 제거하고 싶으면 이거를 체크를 풀면 된다라고 했죠. 시점 기준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사용자가 또 어떤지 한번 3, 4, 5월 3개월 동안 한번 해본 거죠. 비교 대상을 2021년 3월 1일부터 직접 쳐도 되겠죠? 이게 뭐가 안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2021년 3월 1일부터 5월 5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딱 작년과 올해 3월달, 5월달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날은 도대체 뭐가 있었냐?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죠? 작년에는 별일이 없다가 올해 4월 6일날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3배가량의 사용자가 늘어났는가?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일 베이스로 할 건지, 시간 베이스로 할 건지, 시간 베이스로 하니까 이때가 명확하게 또 드러나고 있고, 주별로 할 수도 있고요. 월별로도 할 수가 있죠. 적당한 것은 제가 볼 때, 일 베이스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말고 사용자당 세션 수는 어떤지, 그리고 세션은 또 어떤지, 그리고 세션당 페이지를 요날 그 매출이 또 많은가 볼까요?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요날 4월 6일 날 전환이 얼만큼 많이 됐는지 전자상거래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측정 항목을 선택해서 비교도 할 수 있어요. 사용자 대 뭐 이탈률 이런 것들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다시 없앨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자 페이지 사용자를 변경하고 그래서 페이지 뷰스로 또 바꾸면 사용자 수와 이 페이지 수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한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네, 여기 이때 이제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사용자 수가 줄어들면 페이지 뷰가 줄어들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페이지 뷰가 늘어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비교 항목을 또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몇 가지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주석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랬고, 이 주석 쓴 게 여기서 새 주석 만들기에서 만약에 이때 뭐 작년 대비 뭐 3배 증가 뭐 이런 식의 했다. 저장하고 여기 이제 나오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체 주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관리해 보시면 여기 주석 있죠, 그죠? 여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가 추가 안 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추가한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세 주석 눌러서 뭐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이 구글 어널리틱스 머천다이즈 스토어 운영자는 이 주석 내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컴피그 여기 이렇게 임플리멘테이션 등의 머릿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로 가서 우리가 했던 게 여기가 지금 비공개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수정하고 공개로 하고 세주석 만들기 해볼까요? 세주석 만들기에서 여기 뭐 이게 눌러지나요? 아 여기는 저기 권한을 막아놨네요, 그죠? 네,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고 내보내기도 다 했고요. 저장이나 이런 것들도 뭐 다 해봤죠. 근데 기초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어떤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게 좋아요.
사용자가 얼마나 접속했는지, 페이지를 얼마나 보는지, 페이지를 몇 분 동안 사용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면 상당히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죠. 먼저 이 잠재 고객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간단하게 봤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 잠재 고객. 근데 여기 있는 보고서 내용이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하면 구글 어널리틱스의 한 60%까지를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그때 다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용자. 이 홈페이지 사용자 수인데 여기죠, 그죠? 근데 신규 방문자가 있죠? 신규 방문자. 뭐 신규 방문자 쓰죠? 이거는 제가 안 써놨나 봐요. 여기다가 그럼 쓸까요? 다시 사용자 밑에 신규 방문자를 쓰도록 합시다. 근데 이게 둘 다 포함되는 거죠, 사용자가. 근데 따로 신규 방문자만 또 볼 수가 있어, 그죠? 말 그대로 신규 사용자 수를 나타내는 건데 기존에 홈페이지 접속했던지 아는 사람, 그죠? 10명 중에 만약에 처음 접속하는, 기존에 접속했던 사람이 4명이면 6명은 신규 접속하는 사람이죠. 신규 사용자가 많이 늘어야지 좋겠죠, 그죠? 요날 신규 사용자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그죠? 그럼 요날 5월 26일 날, 4월 6일 날 5,768명인데 사용자로 보면 5월 며칠이죠? 4월 6일 날 봅시다. 사용자로 4월 6일을 보면 네, 6,529명이니까 1,000 얼마는 기존 사용자고 신규 사용자가 5,000 얼마 되니까 신규 사용자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세션을 보면 쉽게 말하면 사용자가 한 명이고 오전과 오후에 방문했다. 그러면 세션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션을 정의하는 그거를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여기 일정 기간 내에 웹사이트에 발생한 상호작용 집합이다 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방문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사용자 A가 예를 들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경우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사용자 A가 오전과 오후 뭐 3번씩 했다. 그러면 세션이 3인 거죠. 그죠? 점심 때 한 번. 그죠? 오전, 점심, 오후 뭐 이런 식의 한 번씩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홈페이지란 말은 좀 너무 옛말인데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세션은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당 세션 수. 그게 사용자당 평균 홈페이지 방문 수를 나타내는 거다라고 그랬어요. 사용자당 세션 수. 사용자당 평균 홈페이지 방문 수를 나타내는 거다.
그 전체를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사용자당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이게 토탈이냐, 그걸로 나뉘는 거죠. 페이지 뷰도 해드렸고요. 여기 페이지 뷰. 전체 사용자의 페이지 조회수를 나타내는 게 페이지 뷰죠. 전체 세션 동안 전체 방문자가 조회한 겁니다. 세션당 페이지 수는 이제 웹사이트당 세션당 발생한 평균 페이지 조회수고요. 이것도 예를 들어드렸죠. 평균 세션 시간을 여기다가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여기다 할까요? 모든 세션의 전체 시간을 전체 세션 수로 나눈 거다라고 했고요. 이탈률. 한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사용자의 비율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상호작용을 찾지 않고, 그죠? 첫 번째 확인한 페이지 바로 사이트를 떠난 한 페이지만 보고 나가는 사용자의 비율. 이게 좀 더 쉬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만약에 분명히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사이트 합시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첫 화면에서 사이트를 떠나고 나머지 한 명은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면 이탈률은 얼마가 됩니까? 50%가 됩니다. 신규 방문자가 많고 그 다음 재방문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사용자가 적을 경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신규 방문자가 늘면 사용자 수가 계속 늘어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돼야지 좋은 사이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신규 사용자는 많은데 재방문 사용자가 없으면 가입자에게 재방문 이메일을 계속 발송하거나 출석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그죠? 그런 사용자의 재방문을 유도할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요. 이탈률 같은 경우도 이건 이제 비교하는 거라서 한쪽만 보게 되면 이거를 없앨 수가 있죠. 비교 대상을. 여기 나와 있죠. 뭐 같이 해도 되는데 한쪽만 봐도 어쨌든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탈률이 높으면 원하는 정보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고 싶어하는 정보만 것들을 보셔야 되고요. 방문한 사용자는 평균 4페이지를 이용한다는 거죠. 4.73. 그래서 사용자의 관심을 4페이지 이내에 사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용자 인기 있는 상품과 이런 것들을 추천으로 해서 많이 앞부분에 우리가 메인에다 띄워놓죠. 자주 구매하는 상품을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사용자는 한 페이지당 몇 초를 머무르는가, 세션 시간,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이 정도면은 어떤
그러니까 1초, 그러니까 1초에 3, 뭐, 한 1분 이내로 이거 있다 그러면 그냥 보고 나가는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타임 세일이죠. 타임 세일.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이벤트를 많이 걸 거예요. 실무에서 이제 이런 타임 세일이라는 걸 많이 할 겁니다. 이 타임 세일이라는 게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특정 시간대에 상품 할인을 진행하는 것을 많이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용자의 구매 혹은 유입을 유도하는 전략인데, 우리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이제 뭐 모닝 세트 판매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백화점에서 이제 개점 시간에만 반짝 세일하는 거. 그리고 시간대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주로 우리가 방문자가 적은 시간대, 매출을 보충하는 게 목적이라면 방문자가 가장 적은 시간대에 타임 세일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죠? 또는 타임 세일 자체를 홍보해서 사용자의 홈페이지를 유입해서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문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목표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가끔 카운팅을 걸죠. 얘네가. 그죠? 얼마 몇 초 안 남았습니다. 뭐 몇 명 모집 마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가끔 여기서 걸어요. 그럼 사용자는 빨리 이거를 사야겠구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적은 시간대 할 것인가, 많은 시간대 할 것인가, 언제 할지를 이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매출 보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죠? 이거는 홍보 자체로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방문자가 가장 많은 시간대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이걸 측정을 시간 기준으로 바꿔야겠죠? 그것도 기간을 조금 더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이 아니라 5월 1일부터 이렇게 해서 적용 한 달간 보면 한 달도 그렇고 일주일을 봐야겠죠? 일주일 패턴을 보니까 일주일이면 5월 뭐 이렇게 24일부터 31일까지 이렇게 보고 시간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5월 25일 11시 10시에서 11시 사이 그죠? 10시에서 11시 사이가 항상 어머님들이 아니면 직장인들이 딴짓거리 하기 좋은 시간인가요? 이때가 항상 쇼핑을 많이 하시네요. 그죠? 특히 화수, 목, 금 월요일은 일하느라고 잘 안 하죠? 주말도 안 하고 토요일, 월요일은 이렇게 안 하다가 화요일부터 이제 딴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화요일날 10시부터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시작해서 이때 이제 그죠? 이때로 이제 타임 세일을 진행하셔야겠죠? 이걸 지난주와 비교해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여기서 추가해서 이렇게 지가 알아서 일주일 베이스로 되죠. 이런 패턴이 계속 있냐라는 거죠. 거의 있다가 요 날만 이제 토요일 날만 있네. 저번 주에는 뭐 있었나 봐요. 그죠? 연휴나 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5월 20일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서 뭐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런지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패턴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용자들이 토요일, 월요일 안 하는데 저번 주만 뭐 특별한 게 있었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 이벤트를 걸면 매출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1시간만 이벤트 걸면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실제 이제 회사에 가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케팅 전략과 개발자들에게 또 어떻게 할지 또는 개발을 직접 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에게 또는 마케터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할 겁니다. 이거 업무를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는 회사에서 이제 옛날 방식이라서 마케터 부서 있고 뭐 그죠? 연구 부서 있고 기획 부서 있고 뭐 개발 부서 있다 보니까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한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이런 것까지도 다 얘기를 해서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기획안들을 다 만들 수가 있는데 굳이 이게 마케터들은 IT를 모른다라고 해서 개발자들에게 SQL 좀 짜주세요 뭐 하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요즘에 현장에서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제 과거의 사용자를 바탕으로 미래의 사용자를 추정해내야 되는데요. 추정할 수도 있을까? 라는 거죠. 추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죠, 이게. 그래서 31일까지가 어쨌든 25일부터 지난주 이렇게 일주일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걸 이런 식으로 놓으면 되겠죠? 예, 추정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26일부터 2일까지 놓으면 그죠? 5월 26일부터 요거는 이제 빼고 5월 26일부터 일주일 단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여기로 그냥 합시다. 오늘부터 해서 그죠?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그죠? 뭐 한번 추정해 봅시다. 오늘 건 안 되면 그러면 목요일까지로 그죠? 다음 주 목요일까지로 한번 추적 그러면 이 패턴을 보면 되죠. 26일부터 2일까지 그죠? 26일부터 6월 1일까지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놓고 적용해 버리면 이게 일주일 동안인데 이런 패턴으로 다음 주에도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어떤 가정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지나고 나서 그죠? 그 데이터로 비교를 해보면 이게 실제 값과 맞는지 예측한 게 맞는지를 보고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죠? 미래 거는 안 나오겠죠? 이게 그죠? 안 나오지만 나중 것도 이제 이런 패턴으로 대충 예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전 거랑 비교했을 때 패턴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어느 정도 다음 주도 당연히 일치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서비스나 홈페이지 변화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행동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국가에서 이게 또 글로벌 사이트다 보니까 비슷한 시간대에 비슷한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사용자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서비스나 홈페이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DAU와 MAU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웹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의 가장 대부분을 처리하는 게 잡코리아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에서 웹 분석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웹 분석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웹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자들이 제일 피드백이 많고 그런 식의 요즘에 분석 업무가 많기 때문에 웹 데이터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웹 분석이라고만 치면은 많이 나오죠. 그죠? 고객 행동 및 웹 분석. 롯데 쇼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나, 그죠? 뭐 인크루넷. 그러니까 개발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마케팅이나 분석 쪽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웹 분석만 쳤더니 뭐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입이 또 마케팅이나 이런 쪽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제가 해드리면 여러분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라도 진출하시고 웹 개발을 또 계속하시면 훨씬 취업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DAU나 이 MAU 이런 것들이 뭔지 또 보겠습니다. 결국 이 분석에 사용되는 지표를 공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사용자 수가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인데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이 페이지 뷰, 가입자 수, 구매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 페이지 뷰 수, 가입자 수, 그다음에 구매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용어를 알아야 돼요. DAU. 데일리 액세스, 데일리 액티브 유저다라는 용어예요.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일간 활성 사용자 수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하루에 몇 명이 사용했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한 달 단위로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 거를 하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5월 1일부터 이건 이제 필요 없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거는 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간으로 볼 수 있죠. monthly active user입니다. 여기가 MAU다라고 해요. 이건 월간 활성 사용자죠. 쉽게 말해서 한 달에 몇 명이 사용했는지를 의미하는 거죠. 이 5월 한 달 동안 42만 9천 사용자 수로 봐야 되는 거죠. 10만 명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별로 보면 점점 말에 감소하고 있고 일별로 보면 역시 초에 좀 많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는 거죠. 금요일에 올라가고 주말에 떨어지고 목금에 올라갔다가 주말에 떨어지고 이런 약간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MAU를 먼저 보면 한 달 동안 해놓으면 1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고요. 여기서 여기 나오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사용자가 나오니까 이게 MAU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죠? 이 MAU.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 측정해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회사에서 MAU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 오세요. 라고 하면은 알아서 뭐 조사해 와야 되는데 주로 이런 구글 어널티스를 이용해서 다 조사해 옵니다. 회사마다 지표가 이제 있는데 그 어떤 지표 가지고 하는지를 보시면 주로 MAU를 많이 쓸 거예요. DAU는 이제 여기 하나하나 눌러봤을 때, 그죠? 이게 DAU가 되는 거죠, 그죠? 여기 DAU는 각각의 각 해당 일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DAU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보내면 되는 거죠. DAU 데이터를 모두 확인하려면 내보내기로 해서 고스트 스프레드 시트로 해서 여기서 내보내기에서 시트로 내보내면 되죠. 그죠? 엑셀이나 글 시트로 내보내면 됩니다. 이 MAU를 합한다고 해서, DAU를 합한다고 해서 이 MAU가 나오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거고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구글 시트로 바로 내보낼 수 있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임포트 데이터를 가져오라고 나오고요. 임포트 데이터 눌러보면 나오죠. 그래서 이게 DAU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국가별로 아까 보는 것도 했고, 머문 평균 시간 데이터를 보고서로 정리해야 된다. 그럴 경우 이제 아까 우리가 국가를 보게 되죠. 만약에 여기 모든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 모든 페이지 눌러보면은 여기 눌러봤더니 모든 페이지 했더니 여기에서 페이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페이지 뷰 수, 순 페이지 뷰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어떤 영역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페이지 제목 이 측정 기준을 이제 바꾸는 건데 기본 측정 기준이 페이지다 라는 거고요.
페이지로 볼 수도 있고, 이 페이지 제목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제목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그죠? 이 페이지 제목에 여기 두 번째 또 측정 기준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이 페이지에서 또 사용자로 보면, 사용자 중에서도 뭐 국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상위 레벨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쇼핑 카트를 가장 많이 보는 걸로 나와 있죠. 로그인 페이지와 뭐 이런 것들, 백,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를 주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바뀌면서 여기 내용들이 바뀝니다. 여기서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그죠? 폰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과 인도, 영국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네, 미국이 가장 많고요. 뭐 이런 것들은 히스토그램으로 보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해보시면서 검색 기준과 데이터 시각화와 측정 항목을 갖다가 정렬해서 내림차수 오름차순 행위 표시 개수를 또 바꿀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행위 표시 개수를 뭐 10개에서 뭐 50개로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요 구글 머천다이즈 사이트를 많이 접속하는지를 확연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영미권 쪽에 가장 구글 쪽이 영향력이 많기 때문에 사이트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뭐 눌러보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여기 보고서가 있고요. 보고서 새로 고침도 있고요. 리로드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이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피봇으로도 볼 수가 있죠.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뽑아서 피봇 기준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행동이 이제 어떤 사용자, 대도시, 회사 또 볼 수가 있죠. 여기 도시별로도 이제 피봇, 테이블을 데이터를 재정렬하는 거죠. 그래서 세팅 안 된 데가 가장 많고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두 번째 페이지 뷰를 뭐 방문수로 해서 이탈률도 볼 수가 있고요. 그죠? 여기는 뭐 이탈률이 거의 없는 거. 대도시별로니까 안 나오고 뭐 대륙별로 볼까요? 이건 뭐 데이터가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0 아니면 100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봇을 좀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용자로 바꿔준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세션스 방문수나 뭐 이런 걸로 바꿔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측정 기준, 두 번째 측정 기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점차 세부적인 볼 수가 있고요. 고급 필터를 또 설정할 수가 있겠죠. 고급 필터로 해서, 그죠? 국가와 어떤 국가가 포함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국가는 포함시켜라 하는 거죠. 코리아 이렇게 해서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죠. 코리아만 또 나오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잠재 고객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잠재 고객 메뉴가 열려요. 이 중에서 이제 개요 부분 이거는 다 살펴봤고요. 여기 보면 이제 활성 사용자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 사용자는 시간 단위 내 웹사이트 또는 앱에 적어도 하나의 세션을 가진 사용자로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 모두 포함이다 라고 정의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리해 드리면 활성 사용자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정의한 정의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 내에 지금 이제 이게 어디에서 있는 겁니까? 잠재 고객의 활성 사용자죠. 시간 단위 내에 웹사이트 또는 앱이죠. 앱에 적어도 하나의 세션을 가진 사용자로 신규 방문자와 신규 방문자와 방문자 모두 포함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활성 사용자 보고서 측정 항목이 활성 사용자라고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미는 앞서 사용된 언급된 사용자와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일 활성 사용자는 선 그래프가 기존에 명시된 4개의 기간에 대한 요약 정보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니까 활성 사용자가 계속 주별로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수요일과 목요일에 좀 늘었다가 금요일까지도 느는 경우가 있고 주말에 내려오죠. 주말에는 다들 쇼핑을 잘 안 하는 것 같네요. 이쪽에서는. 7일간 우수 사용자 이걸 볼까요 또? 이게 7일간 우수 사용자네요. 그죠? 그럼 14일간
점점 줄어들죠? 28일 동안. 요게 1일 활성 사용자고, 요게 7일간, 요게 14일간 누수 사용자. 누적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네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요 1일 활성 사용자는 이 기간 동안 매일의 활성 사용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일 활성 사용자는 그 해당 일에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일 거예요. 그래서 그 세션을 시작한 순 사용자의 수고요. 요 기간 31일. 요 날에 세션을 시작한 순 사용자의 수. 7일 활성 사용자 수는 그 기간 동안,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아마 5월 31일까? 5월 31일 하루만 놔볼까요? 이렇게. 그죠? 2865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놓으면 좀 그렇고 일주일 동안을 놔두면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저번 주 수요일부터 31일까지 놔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죠? 그죠? 2865, 그죠? 여기잖아요. 10일 활성화 사용자 수는 그러면 15,920. 그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죠? 7일간이니까 이때 동안 활성 사용자 수가 얼마냐라는 거고, 하루 동안 사용자 수가 얼마냐라는 거고, 이거는 14일 동안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고, 28일 동안 얼마나 활성 사용자가 있냐라는 거죠. 총합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활성 사용자 데이터가 유용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웹사이트 이용 현황을 빠르게 확인하는 거죠. 트래픽이 증가하는지, 그죠? 감소하는지, 또는 그대로인지, 거의 그대로죠.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웹사이트에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한 마케팅 캠페인의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구 통계가 있어요. 인구 통계. 인구 통계를 보시면 개요가 있고요. 연령이 있고요.
뭐 남녀 성비가 있고 네, 연령대가 있죠. 주로 요 연령대가 많네요. 그죠? 관심 분야를 보게 되면 해당 보고서는 이제 어떤 사용자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적인 계획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령대별 차이점이나 어떤 전환 방문자와 비전환 방문자 사이의 관심 분야를 좀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 인구 통계를 보는 게 좋죠. 메일이 훨씬 많고요. 메일이 한 달 동안 보면은 기간을 좀 더 늘려봅시다. 주별로 아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네, 훨씬 더 잘 보이죠. 메일이 남자가 훨씬 많고 여자는 꾸준한데 남자는 뭐 특정일에 좀 올라갔다 내려오네요. 그런 또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글은 이 인구 통계 정보를 평가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요. 누군가가 이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와 제휴해서 웹사이트에 방문했을 때 구글은 이 방문 기록을 기억하기 위해서 쿠키를 이용하죠. 그래서 방문자의 브라우저의 숫자를 저장합니다. 이 숫자는 특정 사람이 아닌 특정 컴퓨터의 웹 브라우저를 알아보게 하는 거죠. 이 브라우저는 방문한 웹사이트에 따라서 인구 통계 카테고리와 연관 가능성이 있다는 게다가 소셜 네트워크 같은 일부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인구 통계 정보 내역들을 구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제 구글 프로필에서 얻은 인구 통계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게 약간 이제 정확한 것보다 예측을 하기도 하고, 뭐, 구글 통계 자체 내에 이제 뜨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이용해서 토대로 해서 인구 통계를 갖다가 추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방문자의 웹 방문 형태로부터 이 방문자들 관심 분야를 예측하고요. 누군가가 이 구글 제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구글은 해당 이용자의 다른 카테고리 웹사이트 방문 빈도수까지 고려해서 방문자의 어떤 익명 후기 아이디와 관심 분야를 연관짓기 위해서 방문 페이지 또는 웹사이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 서드파티 회사의 데이터까지도 이용합니다. 이 구글은 이러한 제휴 사이트에서 이용자들의 제휴 사이트에게 이용자들이 제공한 관심 분야 관련 정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구글은 이 30일 동안 이 방문자들을 관심 분야 카테고리에 저장하고요. 하지만 그들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구글 분류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정확도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브라우저를 이용한 다음에 구글 광고 설정을 해서 확인한다는 거죠. 광고를 이제 동의하고 이러는 게 있잖아요. 구글에서 수집하는 거에 동의하고 이런 것들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게 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만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유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추적하지 않게끔 뭐 아예 차단을 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죠. 아이폰 광고 보면은 뭐 본인의 데이터가 어디서가 뭐 경매하고 있고 막 그런 광고가 나오죠 요즘에. 그런 것들이 개인정보가 상당히 요즘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나도 모르게 뭐 어딘가 동의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쓰이고 있다 이런 거죠.
결국 이 데이터의 정확도가 중요한데, 전반적으로 인구 통계와 이 관심 분야의 데이터 정확도는 크게 클수록 증가한다는 거죠. 샘플 크기가 클수록, 그죠? 그러니까 세션 수가 적은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지역을 또 보시면, 뭐 언어 이것도 보셨고요. 로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추적하는 겁니다. 지리적 위치 매핑되는 IP 주소를 이용해서 위치를 얻고요. 또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방문한 경우 도시 위치는 좀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셋은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나셋 나왔었죠? 그리고 방문 형태를 보시면 이 행동에 있어요. 행동에 보시면 요 방문, 신규 방문 대 재방문도 볼 수가 있고요. 신규 방문 대 뉴 비지터와 재방문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규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요 사이트 있죠? 뭐 하야보이 닷컴 여기는 거의 다 신규 방문이겠죠, 그죠? 지금 이거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그죠? 거의 다 신규 방문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션 거의 대부분이 신규 방문자들이 생성될 거고 재구매가 거의 없을 거예요. 두 번째는 신규 방문자의 동작과 재방문자의 동작이 상당히 다를 겁니다. 상당히 이제 재방문자의 이탈률이 높을 거고요. 구매하는 경향도 적을 겁니다. 전자상거래 전환이 이제 거의 안 나오죠. 이런 데에서 솔직히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실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재방문자 없이는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시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머물지를 않고 있고, 그죠? 뭔가 액션도 없고, 어떤 신뢰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수치로서 작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 빈도 및 또 최근 구매일도 볼 수가 있고요. 참여도도 볼 수가 있고요. 세션 품질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있는 세션도 있고 거래가 없는 세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은 단일 세션이라서 웹사이트 재방문이 없는 세션을 의미하는 거죠. 단일 세션을 제외하면 나머지 세션들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세션만이 2번 이상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 새로운 세션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고 신규 방문자가 어느 정도 있고 이탈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세션당 페이지와 평균 세션 품질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있다. 상당히 뭐 3, 4%만 돼도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자상거래 전환율은 그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퍼지라고 해서 퍼지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림판으로 그려보면
퍼지라는 어떤 이론이 있어요. 퍼지 이론. 퍼지 이론도 있고, 요거 말고, 저기 뭐야. 이렇게 항아리처럼 가둬두는 죠 그것도 퍼지인데, 음, 그것도 여기서 이런 어떤 가둬놓는 그런 개념 있죠? 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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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때기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퍼널이죠, 퍼널. 소비장동 이론에 퍼널 이론이 있는데요. 깔때기 이론이다라고 해요. 고객이 어떤 구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지하고 고려해서 흥미, 검색, 전환을 하고 이게 컨버전이 바로 우리가 쓰는 이제 구매다라는 거예요. 충성도를 일으키고 제 로열티 그리고 전파 공유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론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퍼널 이론이죠. 퍼널 이론이다라고 해요. 퍼널 이론. 그리고 여기서 참여도를 또 볼 수가 있죠. 방문자들이 웹사이트에서 보낸 시간과 조회한 페이지 수를 보고합니다. 세션 시간이 여기 이제 많은 것으로 여기 좋은 건데 그냥 보고 나간다 이런 게 이제 많은 거죠. 이런 초에 51,124, 624개가 10초 이내에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세션 품질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기술도 뭐 볼 수가 있고요. 운영체제라든가 네트워크 상태, 네트워크는 가장 많은 세션을 차지하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세팅이 안 됐네요. 어떤 서비스 업체 제공 업체와 세션이 연결된 도메인이 주로 뭔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세팅이 안 됐네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이제 보시면 거의 이제 데스크탑에서 발생이 많이 되죠. 모바일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태블릿 비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 콘텐츠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페이지를 많이 가는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콘텐츠. 행동으로 해서 그죠? 사람들이 어떤 페이지를 가는가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어떤 카테고리를 세일해야 될까? 뭐 이런 게 영역이 쭉 있는데요. 뭐 옷, 가방, 컵, 뭐 전자제품, 액세서리 뭐 이런 게 있죠. 여기 이제 카테고리가 있죠. 옷이라든가 여기서도 이제 어떤 쪽에 할인율을 높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하는 것들을 보려면 그 요일별로도 이제 그런 요일별로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주로 사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해당하는 뭐 제품 카테고리를 선정해서 세일을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일별로 이제 페이지 뷰 수를 확인해서 가장 수가 많은 카테고리를 세일하는 거로 정했다라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테고리 페이지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사이트 컨텐츠에서 모든 페이지를 보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 보고 측정 기준을 맞춤 변수 이거를 페이지 제목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좀 보기 쉽죠? 브랜드로 할까요? 컨텐츠 프로덕트 카테고리로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 어페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뉴, 일렉트로닉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고급에서 만약에 일렉트로닉이다. 이거를 포함하고 측정 기준에 프로덕트 또에서 만약에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하고 적용을 했을 때 이거를 좀 줄이고요. 다시 그러면 뭐 라이프 스타일만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이 해당 결과에는 카테고리가 페이지가 있을 수도 있고 카테고리 페이지죠. 그래서 이 라이프 스타일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백이냐 뭐 드링크웨어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요일을 갖다가 이제 두 번째 측정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요일이 있나요? 요일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눌러보시면 페이지 요일별 페이지 뷰수가 나오죠. 0, 1, 2, 3, 4, 5, 6이 아마 월요일, 화요일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무슨 요일에 뭐가 판매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요일별로 어떤 제품을 전략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할인율을 높게 해서 좀 더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 종류 페이지를 보게 되면 종료율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종료 페이지죠. 홈페이지에서 해당 페이지 해당 페이지 종료한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주로 홈에서만이 종료를 끝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홈에서 보고 나간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가입하는 거, 로그인 이런 것들도 중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가입 페이지는 이제 회원가입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고 가입까지 완료하는 건데 회원가입 페이지 종료율은 낮아야만 되죠, 그죠? 회원가입에서 빠져나가면 회원가입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종료율이 22% 정도 되고요. 홈에서 가장 높고 여기서 또 높네요. 장바구니에서 많이 빠져 안 나가죠? 네. 주문을 완료했을 때 만약에 어떤 여기가 주문을 완료한 페이지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종료하고 빠져나가는 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종료율이 또 높다라는 것은 어떤 상품을 보다가 꺼버린 거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든가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의 페이지별로 보시면서 검색 페이지에 대한 개선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용자들은 왜 검색 페이지에서 종료하냐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뭐 애플을 아니 여기는 애플이 없겠죠? 애플 하니까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그죠? 그다가 뭐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종료하고 나가는 거죠. 꺼버린다든가 이럴 때 이런 거를 또 파악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